네, 안녕하십니까. 제 3강입니다. 안전관리론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2장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첫 번째 안전조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안전조직에는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 혼합형 이렇게 안전조직이 세 가지 안전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조직인 라인형 안전조직입니다. 라인형 안전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특징을 먼저 살펴보시면 몇 명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명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안전조직이 됩니다. 자, 명령이나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이나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안전 스텝이 없습니다. 안전 스텝이 없어 안전 지식이나 안전 정보 수집이 어려움이 있다, 늦다, 정보 수집이 늦겠죠. 이런 부분들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 특징은 여러분들이 옆에 나와 있는 조그만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요.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흐름도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에 이제 오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자라고 생각하시고,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밑에는 이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이 두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으로 보이는 선이 하나는 생산 지시고요. 하나는 생산을 나타내는 지시고, 하나는 안전 지시입니다. 안전 지시. 이 선은 안전 지시로 우리가 보고요. 여기는 생산 지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이 안전 지시하고 생산 지시를 같이 합니다. 왜 사장님이 같이 하냐면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을 전담하는 안전 스텝이 없다는 이야기죠. 스텝이 없다. 안전 부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전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이 생산과 안전을 같이 챙기는 그러한 조직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과 안전을 같이 챙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지시가 사장님으로부터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중간 관리자들이 생산 지시와 안전 지시를 같이 받았을 때 뭐를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소규모 사업장은 아무래도 생산 위주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산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준수 사항이나 안전 수칙이나 또는 뭐 보호구, 방호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 작업 환경 이런 부분이 안전에 대해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안전 스텝을 부서를 두면 되지 않냐, 안전 부서를 두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몇 인 이하예요.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부서를 꾸리기가 부담된다는 이야기죠.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이 라인형 라인형 조직을 갖게끔 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일 때 라인형의 안전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게 됐을 때 생산과 안전 지시가 사장님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 생산과 안전에 대한 지시가 전달되었을 때 사장님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 지시는 신속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특징이 있습니다. 2번의 명령이나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라는 것은 이 라인형의 특징 중에서도 이제 장점에 해당이 되죠. 장점, 사장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생산도 하고 안전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중간 관리자가 이 안전에 대한 지시가 사장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장점으로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관리자는 또 근로자에게 생산 지시하고 안전 지시를 같이 내려서 안전관리를 하고 생산관리를 같이 하겠죠. 이게 라인형의 특징입니다. 자, 뭐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까? 안전부서가 별도의 안전전담부서가 없다. 별도의 안전전담부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별도 안전부서가 없다는 게 특징으로서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이렇게 라인형 안전조직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명령이나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장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스텝이 없어서 스텝이 없다. 안전 부서가 없다. 안전 지식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대표적인 단점으로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라인형 안전조직의 특징입니다. 자, 다른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자, 스텝형 안전조직입니다. 스텝형 안전, 참모형 조직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중규모 사업장입니다. 100에서 1000명 사이에 해당되는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하고 안전 지식이나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안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지식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생산부서와 안전부서 간에 마찰의 발생 우려가 있다. 무슨 마찰이 일어나네요. 자, 라인형의 특징으로서는 라인형은 뭐였어요? 사장님이 안전지시하고 생산지시를 같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관리자가 사장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안전이든 생산이든 다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죠. 하지만 이 스텝형 안전조직에서는 안전에 대한 계획이나 기획을 안전부서가 짭니다. 그래서 이 안전부서가 안전지시를 사장님한테 보고서 올리겠죠. 그다음에 관리자한테 안전지시서를 전달하고요. 근로자에게도 안전지시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 생산에 있어서의 안전을 챙기려다 보니까 생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생산 업무가 차질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산과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기는 부분을 이 3번 항목에 써놨습니다. 생산부서와 안전부서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있는 이 스텝은 사장님이 안전에 대한 지식이 약간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안전부서잖아요. 이 안전부서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안전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전 기획안을 내놓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조치와 관련돼서 생산부서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 스텝형 단점이 됩니다. 이 3번 내용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안전부서에 대해 책임이 부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텝형 안전조직에서는 이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예요. 이 부서가 안전전담부서입니다.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여부가 안전부서에 부여가 됩니다. 안전부서에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부서는 안전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 부여가 되니까 안전을 철저히 하려고 할 것이고 생산부서는 생산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생산 라인에 있는 생산부서에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자, 생산부서에서는 이 생산부서에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의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생산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중요시하는 안전부서하고 생산부서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자, 앞에서 라인형 안전조직에서는 안전부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안전부서가 없으니까 생산 라인이 안전도 같이 했어야 되잖아요. 라인형 조직에서는요. 앞에 있는 라인형 조직에서는 안전과 생산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생산부서도 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형 조직은 안전부서가 없으니까 생산에 대한 책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라인이. 생산 라인이.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 업무를 분할해버린 겁니다. 너는 안전만 해. 여기는 안전만 해. 여기는 생산만 해. 이렇게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마찰, 업무 간의 협의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스텝형 조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책임 소재예요. 스텝형 안전 조직은 안전부서에 안전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 라인형 조직은 어디에? 생산부서가 안전부서가 없으니까 생산부서가 안전과 생산을 다 책임진다는 거. 이게 라인형과 스텝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안전에 대한 지시나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스텝형은. 안전에 대한 안전지시서가 신속하게 수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찰 때문에 신속하게 전달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자꾸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이 내용에서
같이 곁들여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조직의 라인형과 스텝형 두 가지 조직의 차이점이 서로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책임 소재입니다. 책임 소재. 중규모다 소규모다 이런 부분도 구분할 때 기준이 되지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요소다. 또 여기서는 안전부서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책임 소재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안전 지식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직인데요. 라인 스텝형 혼합 조직입니다. 자, 라인 스텝, 라인형과 스텝형을 혼합시켜 놓은 조직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다라고 부릅니다. 가장 이상적인 안전 조직인데 대규모 사업장이 전부 이러한 형태의 안전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라인 스텝 혼합형일 때는 생산부서와 안전부서 모두 책임이 부여됩니다. 생산부서에도 뭐가 부여된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안전부서도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단 말은 뭔 부서가 있어요? 안전부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나 안전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집 또는 정보 전달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자, 앞에 있는 스텝형과 이 라인 스텝형의 차이점을 그림의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 있는 스텝에서는 안전부서에서 사장님, 관리자, 근로자한테 안전지시서가 같이 전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안전부서에는 라인 스텝 혼합형에서는 사장님한테만 안전부서가 안전지시서를 전달합니다. 그럼 이걸 받은 것을 이 받은 지시서를 사장님이 내리게 됩니다. 사장님이 전달을 하게 되니까 이 사장님의 전달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생산부서에서 이 안전지시서에 대해서 반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토를 안 단다는 이야기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스태프형에 있었던 생산부서와 안전부서에 마찰이 일어났던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 스태프형에서는 마찰이 일어났습니까? 스태프형에서는 안전부서에서 직접 관리, 생산부서로 안전지시를 전달하니까 뭐 직급이 비슷하거나 부장님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생산부장님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지금 하냐? 지금 바쁜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내린 안전지시서는 이 생산부서에서 거부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명령이나 지시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된다. 이 내용도 안 써져 있지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이 당연한 거예요? 안전지시서를 누가 내렸어요? 사장님이 내렸죠. 그래서 이 명령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 이 말이 라인형에도 사장님이 생산과 안전을 다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이 사장님의 안전지시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명령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인 스텝 혼합형도 사장님이 전달하기 때문에 명령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안전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안전부서가 결국은 사장님하고 의견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사업장 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이 전문가 집단에서 좋은 기획안을 한번 내봐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안전에 대한 상호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안전부서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장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장님하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전부서의 위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슨 조직이라겠어요? 이상적인 조직이죠. 이상적인 조직은 라인형의 단점인 안전부서가 없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나 안전에 관련된 기술이나 정보나 지식 수준이 지식 얻기가 어려워졌는데 라인형에서는 그랬습니다만 라인 스텝에서는 안전정보기술 축적이 용이하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텝형의 단점이었던 안전부서와 생산부서에 마찰이 일어난다는 단점을 여기서는 사장님의 지시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전지시가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직이다? 이상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안전부서의 권한이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안전부서의 권한이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권한이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문장으로 써서 물론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전부서의 역할을 보니까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계니까 권한이 세진다. 그래서 권한이 과대해진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고, 권한이 과대해지면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사장님에게 조언이나 권고적 참여, 조언과 권고적 참여 이런 것들이 실제 의무 규정,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내용과 두 개가 혼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사장님한테 잘못하면 경제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대한 투자, 안전에 과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언이란 말은 뭐 이렇게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권고적 참여, 이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언이나 권고적 참여가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사장님이 잘못 받아들이면 과잉 투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권한이 과대해진다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의 뜻도 담아져 있다라고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상적인 조직은, 이상적이라는 말은 단점이 없는 게 이상적인 조직인데 실제로 라인스텝 혼합형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단점도 굳이 찾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찾아보자면 단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단점으로는 라인스텝 혼합형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용할 수가 없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서를 두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것도 뭐의 의미예요? 단점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단점을 굳이 찾아내고자 하면 이러한 문장들이 문제에서 소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조직 세 가지의 종류의 특성. 기본적으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안전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생산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 부분을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라인형은 생산부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스텝형은 생산부서에는 안전 책임이 없습니다. 라인 스텝형은 생산부서에 안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셔서 나머지 내용들이 같이 엮어져서 생각이 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직도도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안전부서의 세 가지 종류, 안전조직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자, 사업주가 있겠죠. 사업주가 있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직장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 중에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조직도를 보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사장님으로 되어 있네. 어떤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공장장님으로 되어 있네. 이제 사업장의 규모가 큰 데는 공장장님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은, 일반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대부분 대표이사님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책임자가 사업주일 수도 있고요. 공장장일 수도 있어요. 각 지역마다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책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최고의 책임자예요. 말 그대로 최고의 위치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이 사업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공장일 때는 공장장님이, 공장이 지역마다 여러 개 있을 때는 공장장님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해서 보좌, 조언을 합니다. 관리감독자,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이렇게 있잖아요. 보건관리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총괄 책임자를 보좌합니다. 자,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밑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관리감독자 밑에 이제 근로자들이 관리감독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두 가지 먼저 구분하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한 회사의 소속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어쩔 때 쓰는 말이냐? 우리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회사 사람, 우리 회사 직원들만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단지 안에 여러 협력사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포스코 단지 안에, 포스코라는 회사 단지 안에, 공업단지 안에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스코의 안전보건 관리 담당의 최고 책임자가 공장장님으로 되어 있다면 이 공장장님은 포스코 직원들만 관리하고 있어요. 더급 협력회사들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같이 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공장장님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과 동시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더급을 주는 사업일 때는 총괄 책임자로서 직책을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건설회사는 어떻습니까? 건설회사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건설, 현대건설이다. 그러면 현대건설의 현장에 보면 현대건설 직원들만 일합니까? 아니죠. 여러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건설 현장 사무소에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소장님은 무슨 직위를 갖는 거예요? 총괄 책임자를 갖는 겁니다. 자, 결국은 도급 사업이냐 아니냐. 도급 사업이 아니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도급 사업이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총괄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 회사의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총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큰 회사, 우리 같은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협력사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에 소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나와 있는 소장님이 있을 경우에는 이 소장님이 뭐가 되는 거죠? A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는 거죠. B 회사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는 거죠. C 회사도 있고 D 회사도 있고 다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현장을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단 이야기예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도급 사업장이면 총괄, 도급이 아니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급 사업인 경우 해가지고 점선이 나와 있잖아요. 도급 사업일 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직책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도급 사업,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요. 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혹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어 있으면 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다음에 노사협의체 이렇게 두 가지의 중요한 심의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노사협의체, 줄여서 노사협의체라고 부르죠. 도급사업일 때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도급사업이 아니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도급사업일 때는 노사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를 두고 있는데 주로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일 경우에 노사협의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노사협의체도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전보건에 관련된 회의가 중복된 겁니다. 중복된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도급사업일 때는 건설업일 경우에 노사협의체를 두는데 이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일 때는 노사협의체를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같이 서류를 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노사협의체도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 경우도 있고 두 번을 하고 있으면 또 다행인데 안 하는데 서류만 또 갖춰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만들기 급급하니까 이것도 만들어놓고 이것도 만들어놓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건설업일 때는 이걸 하든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건설업일 때는 도급사업이잖아요. 그럴 때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더
맞죠. 더 이론적으로 맞고 또 서류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노사협의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도급 사업이 아닌 데는 뭘 다 해야 되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심의 의결을 해야 되고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원회를 해야 되고 노사협의체는 2개월입니다. 주기가 좀 짧습니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협의회를 갖춰야 된다. 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인데 이 그림을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그러면 도급 사업이 아닐 때는 우리 사장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괄 책임자 그러면 도급 사업일 때 전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 위치상으로는 두 위치가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한 거예요. 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그 밑에서 보좌를 하고 관리감독자한테는 지도 조언을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관리감독자는 지도 조언을 하고 근로자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